자신을 믿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느냐? 너에게 주어진 몇몇 해가 지나고 몇몇 날이 지났는데 그래, 너는 네 세상 어디쯤에 와 있느냐? 마르틴 부버, 인간의 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모른다.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막상 그때는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흘려보낸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찬란했던 기적 같은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다니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동물이다. 요즘 나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예전에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면 얘가 왜 뜬금없이 전화했지? 라는 생각으로 계산부터 먼저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반갑다 친구야의 태도로 산다. 이 나이에 손해를 끼칠 친구가 어디에 있겠으며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는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는 증표가 아니겠는가? 이 글을 쓰기 전에도 그렇게 친구 2명을 보고 왔다.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 만나는 친구였고 다른 한 명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작은 도서관을 하는 친구였다. 서울 오는 길에 얼굴 한번 보고 싶다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소를 찍어줬다. 굳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는 생각도 접기로 했다. 그 대신 원래부터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실제로도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다.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한 송이밖에 없는 유일한 꽃이다. 자연처럼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자꾸 뭔가를 덧대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힘만 들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깔이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실망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스토리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를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끌고 갈 생각이다. 감독과 연출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도 없다. 시나리오도 내가 쓰고 연출도 내가 하고 흥행하든 실패하든 개의치 않기로 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기로 했다. 봄에는 봄처럼, 여름에는 여름처럼, 가을에는 가을처럼, 겨울에는 겨울처럼. 누군가 승자의 기록은 햇빛을 받아 역사가 되고 패자의 기록은 달빛을 받아 신화가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삶이 역사가 되든 신화가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무엇이든 결국 내가 살아낸 삶 아닌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력해 나간다면 행운의 여신이 달빛을 햇빛으로 바꿔줄지 또 누가 아는가? 다만 단순한 삶을 원칙으로 삼았으니 단단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내공을 길러야겠다고는 다짐한다. 한번 스텝이 꼬이면 원칙이 무너지고 원칙이 무너지면 후반전이 제2의 전반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런 일을 만들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단순한 삶의 결실이 눈에 또렷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가보리라는 생각이다. 마음속에 있는 2개의 그릇 가운데 나쁜 마음을 담는 그릇에는 물 한 방울도 채우지 않고 좋은 마음을 담는 그릇에만 존재의 의미를 가득 채워나가리라 맘먹고 있다. 설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믿고 하나씩 행하다 보면 원하는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배를 든든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도덕경 3장. 누가 뭐라든 나는 배를 채우고 뼈를 강하게 하련다. 배가 곧 나라는 존재고 뼈가 곧 삶의 토대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배가 고픈데 안 고픈 척하던 버릇도 이제 버리기로 했다.
살다가 때로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가 있으면 이제는 마음껏 눈물을 흘리려 한다. 눈물을 많이 흘려본 눈이 더 건강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남들은 나를 빨간색으로 볼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럴 때 예전에는 내가 왜 빨간색이야? 내가 왜 파란색이야? 하면서 항변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건 그저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의 색대로 나를 보는 것뿐이다. 그 안경을 벗길 권한이 내게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색이다. 오늘은 산책길에서 쓰려고 모종삽과 비닐 장갑 2개를 준비해뒀다. 잊지 않기 위해 쇼핑백에 담아서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놨다. 아내는 당진에 내려가고 없다. 물때에 맞춰서 조개를 캐겠다고 했다. 아침에 비가 오길래 비가 오지 않느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날씨가 화창하다라는 답신이 왔다. 다행이다. 하지만 내게는 비가 근심이다. 혹시나 그게 비에 떠내려갔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며칠 전 붓꽃이 줄지어 피어있는 연못 언덕배기에 까치 한 마리가 죽어있길래 안내소 직원들에게 잘 좀 묻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제 보니 그대로였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묻어주려 한다. 토지의 길상이는 키우던 까치 나리가 과식해서 죽자 다시는 생명을 받지 말거라 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눈을 가진 생명을 받거라 라고 기도할 참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종삽으로 땅을 파는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개의치 않기로 했다. 이건 불쌍한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일 뿐이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비가 내린다. 일기예보에서는 다행히도 오후에 비가 갠다고 한다. 이번에는 제발 예보가 맞기를.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 결국 까치를 묻어주고 왔다. 까치를 위한 장례는 나를 위한 장례이기도 했다. 장자는 아내가 죽자 북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우주의 순한 이치를 깨우치고 있었기에 그런 기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나도 죽음을 애통해하지 않기로 했다. 한 형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기운이 우주에 흩어져 있다가 또 다른 형체의 생명으로 탄생한다. 종교적 믿음이나 철학적 견해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엄밀한 우주과학이라 믿는다. 그렇기에 내가 오늘 묻어준 저 까치가 먼 훗날 내 모습으로 환생해서 식물원을 산책하고 있을 수도 있다. 까치야, 편히 쉬거라. 이것은 먼 훗날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보내는 인사말이다.